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감정이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의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20세기 초반, 심리학과 의학의 권위자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마라. 키스하지 마라. 애정은 아이를 망친다. 그 시절, 의사들은 병원에서 관찰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자주 안아주는 아이들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심리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애정은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키스하는 것은 과도한 애정이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당시 부모들은 전문가를 신뢰했고 사회 분위기 또한 애정 표현을 억압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사랑은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교과서를 펼치면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애정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고 학문적 가치조차 없는 개념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는 대신 차갑게 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병원과 고아원에서 안아주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시들어 죽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먹을 것도 깨끗한 침대도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아이들은 생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자 해리 할로. 그는 작은 원숭이들을 통해 사랑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할로는 아기 원숭이에게 2개의 대체 어미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철사로 만든 어미. 하지만 우유병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어미. 먹이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배고플 때만 철사, 어미에게 젖을 빨았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천, 어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이상을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공포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낯선 소리를 듣거나 무서운 물체가 들어올 때 아기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천 어미에게 달려가 몸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곁에 어미가 있으면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포옹과 접촉, 따뜻한 위안이야말로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로의 연구는 당시 심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요소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할로 본인은 차가운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따뜻하지 못했던 그는 역설적으로 사랑에 집착했던 연구자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과연 사랑은 가르칠 수 있을까? 실험실의 원숭이에게서 확인된 사실이 현실의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한 소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7살에야 가족을 만난 한 아이. 그 아이가 보여준 분노와 혼란, 그리고 부모가 보여준 끈질긴 사랑의 기록입니다. 해리 할로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현실은 널리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 특히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의 고아원에는 사랑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좁은 방에 수십 명의 아이가 갇혀 있었고 그들의 하루는 대부분 침대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이도, 생일을 챙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말 그대로 살아는 있지만 자라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중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난 직후 고아원에 맡겨진 그는 7살이 될 때까지 앉은 자세로 잠을 잤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도 병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대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창문 너머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 그는 그 불빛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긴 뭘까? 왜 나는 여기 있고 저곳에는 가지 못할까? 그는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아이가 그 맛을 알 수 없듯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 건너 미국의 한 부부가 입양기관 잡지를 넘기다가 이 소년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아들이 될 거야. 엄마가 될 여인은 그렇게 확신했고 부부는 긴 비행 끝에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처음 신발을 신어보고 처음 혼자 침대에서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춤추고 새로운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게도 부모가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어지는 소리 없는 폭풍. 방벽에는 1000개가 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부모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칠어졌고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위탁가정으로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아이와 끝까지 간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어느 날 아이는 주방에서 칼을 집어들어 엄마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의사들은 아이가 애착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결심합니다. 이 아이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택했습니다. 아기와 엄마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몇 주 동안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 화장실에 가도, 식사를 해도,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함께.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안아주고, 돌보며 마치 다시 태어난 아기를 키우듯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극도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주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싫어할 시간이 없다. 항상 곁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이의 분노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모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밤 20분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홀딩 세션.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먹여주며 갓난아이처럼 안아주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그제야 제 감정을 말할 수 있었어요. 소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변화했습니다. 분노가 잦아들고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서 성취를 거두며 무대 위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망가졌고 부모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팔과 얼굴에 멍과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이 세질수록 상황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부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물 치료, 행동 치료,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소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의사와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감옥 같은 생활을 했구나. 며칠 뒤 부모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그곳에서 더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일과와 전문적 돌봄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몰랐던 아이가 부모의 끈질긴 노력 속에서 애착을 배우게 된 이야기, 그리고 발달장애 아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결국 다른 방식의 사랑을 선택한 부모의 이야기.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선택이다. 때로는 아이를 품에 안음으로써, 때로는 놓아줌으로써 사랑은 증명됩니다. 할로의 원숭이 실험이 보여주었듯 사랑은 단순한 먹이 그 이상의 것,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서로를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깨닫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참,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